흔히 산화수 11쪽의 원소들을 전이금속이라고 부르고 13쪽과 14쪽에 있는 알루미늄과 주석 또한 전이금속을 포함시킨다고 하네요. 금속의 이용을 가장 처음 가능하게 했던 인간의 발견은 바로 불입니다. 불을 통해서 인간은 금속을 재련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덕분에 활용 또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발견된 금속은 무엇일까요? 혹시 아는 분이 있으신가요? 가장 먼저 사용하게 된 불이요. 죄송하지만 틀렸습니다. 가장 먼저 사용되었다고 추정되는 금속은 바로 금인데요. 인간은 금, 청동 그리고 철, 이 순서대로 금속을 사용해왔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들어와서는 더욱더 많은 여러 종류의 금속을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연표를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먼저 50만 년 전에 불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금속을 이용하려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와 현석기 시대를 거쳐서 BC 3,500년 정도경에 청동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BC 1200년 정도부터 철기가 시작이 되었고 중세에는 연금술 또한 발전하였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여러 종류의 금속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황금기라는 시기가 역사 이전으로 시기에 존재를 하고 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부터 김수현 학생이 금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금은 인간이 가장 사랑하는 금속 중 하나죠. 금, 영어로는 골드고 원소리는 A입니다. 골드는 노란색을 뜻하는 앵글로색스너 지올로에서 어원이 왔고요. 그 A는 라틴어, 제가 읽을 수는 없지만 라틴어 빛나는 새벽이라는 뜻의 이 단어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또 금의 원자분은 79, 질량수는 196으로 인간이 살아서 접할 수 있는 금속 중 가장 무거운 금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금의 특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의 녹는점은 1064도이고 자연 상태에서 자연금, 석영맥, 상금, 일렉트론의 형태로 주로 존재합니다. 자연금은 자연 상태에서 덩어리로 존재해 사용할 수 있는 금이고 상금은 다른 금속의 혼합물이나 화합물의 형태로 존재하는 금속입니다. 그 중에서도 석영맥 안에 포함되어 있는 상금은 펜듈름 합금의 형태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렉트론이란 은합량 20% 이상이 차는 금은 합금을 의미하는데요. 통상적으로 호박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또한 금은 다양성이 낮고 전선 연산이 커 색이나 형태가 잘 변하지 않고 가공하기 좋기 때문에 비금속으로 분류됩니다. 다음으로 금의 재련입니다. 금의 재련 과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방법 중 하나만 사용하기보다는 함께 사용해 순도를 높이는 데 주로 이용합니다. 첫 번째는 아말감법입니다. 아말감법은 금이 수분과 쉽게 합금을 만드는 성질을 이용한 것인데요. 일단 채취한 상금을 가루로 만들어서 수분과 섞고 수분과 섞습니다. 그 위에 다른 원소들은 반응하지 않겠지만 금은 수분과 반응해서 아말감 합금을 형성하게 됩니다. 아말감 합금을 따로 분리해서 수분을 증류하고 나면 60에서 80% 정도의 금을 채취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이아나법입니다. 사이아나법은 금 혹은 은의 대표적인 습식 재련 방법인데요. 최근에는 그 위험성이 논의가 되어서 잘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금강석을 잘게 부수어서 사이아나 같은 수용에 넣고 그다음에 공기를 불어넣으면 그 화합물과 BA라고 불리는 용매로 서로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용액에 분리된 산소를 갖다 제거하고 아연을 첨가하게 되면 그 원소와 그다음에 다른 화합물들이 분리가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금은 물리적 성질입니다. 금은 5T5비탈의 증가가 10개 존재하는 금속입니다. 앞에도 말했듯이 금은 전이금속에 속하는데요. 전이금속은 체각 전자 개수가 하나에서 두 개로 일정한 편입니다. 체각 전자는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전자이기 때문에 금속의 전체적 성질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은 금속 중 전기음성과 최대인 금속이고요. 전기음성도랑 한 원자가 다른 원자가 전자 돌면서 화학 결합을 하고 있을 때 그 중에 한 원자가 보이는 전자를 끌어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전기음성도가 클수록 이온들로 이루어진 이온 화합물을 구성하는 경우가 큰데요. 그렇기 때문에 금도 플러스 2가나 플러스 3가의 이온 형태로 주로 화합물을 형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금의 화학적 성질입니다. 금의 질량수는 169에서 200으로 다양한데요. 자연계에 존재한 동일 원소 중 질량수가 197인 금만이 안정한 상태로 존재해서 인간이 사용하는 금은 주로 197가의 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의 동위원소 중 반감기가 제일 짧은 것이 110 나노세크인 만큼 반감기가 짧은 것이 굉장히 많은데요. 반감기란 불안정한 원소의 원자 핵이 에너지를 가져내서 그 물질 절반이 다른 물질을 변화하는 것을 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주로 이용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질량수가 197인 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기 1표상을 살펴보자면 저는 11쪽인 구리족에 속합니다. 구리족은 금은 불이 들어있는데요. 과거부터 화폐 재료로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주화금속이라고 부릅니다. 가능성이 작아서 자연에서 원소의 상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원소에 사용된 금속들도 구리족을 포함합니다. 가능성이 낮다는 건 다른 물질과의 반응이 거의 없다는 말이 같은데요. 금은 염소 플로리드로 질산과 염산을 3대1로 섞은 왕수에만 놓는다고 합니다. 금은 또한 중세 연금술의 시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연금술은 낙과 철 같은 값싼 금속을 귀한 금으로 바꾸려는 시도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물론 당시의 기술로는 낙과 철 같은 금속을 금으로 바꿀 수는 없었지만 많은 실험 결과 원소의 발견을 통해서 근대 화학의 기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 학문입니다. 연금술은 단순히 과학의 발전뿐만이 아니라 인문학적인 면에서도 많은 의미가 있는데요. 그 상징적 의미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시다면 좀 이따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의 활용입니다. 금은 장신구, 전산, 기타, 화폐 등의 목적으로 주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특이한 점은 금의 색깔, 여러분 금 색깔 무슨 색이죠? 금이 노란색이 아닌 상태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여기 유리 보이시죠? 이게 금으로 도금한 유리인데요. 금이 분말이나 콜로이드화를 시키면 붉은색, 녹색, 파란색 등 여러 색깔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붉은 분말을 이용해서 도금을 하게 되면 크랜베리라는 검은 빛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발표 이만 마치고 다음 청동에 대해서 취하는 학생이